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 대습상속? 부담부 정리요? 쌍무계약? 효도계약서? 이게 다 뭐예요? 지금은 복잡할지 몰라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 호모 100 세대로 다시 태어나자. 재산 자식에게 절대 물려주지 마라. 도서출판 둥구나무. 네, 두 번째 유언장의 진실. 두둥. 네, 무려 5남매의 아버지인 A씨 얘기인데요. A씨는 2006년 6월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상속 재산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온 넷째 아들에게 보유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를 물려주기로 하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부동산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장남인 B씨가 한 명의 자식에게 아버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상속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렸고요. 하지만 장남의 반발에도 A씨는 2007년에 기존 약속대로 차남과 셋째 딸에게 C 부동산의 지분을 25%씩을 그리고 막내딸에게는 기존보다 2배 많은 50%의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돌연 또 입장을 바꿔서 장남과 공증 담당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 C 부동산의 지분 50%를 장남에게 나눠준다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듬해 7월 장남은 아버지로부터 C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요. 그리고 2달 후에 A씨는 장남을 상대로 다시 한번 또 이 C 부동산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바뀐 유언장이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거고, 장남에게 물려준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아버지의 입장이 지금 이제 세 번째 바뀌게 되는 건데,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사전에 보고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일단은 넷째 아들한테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가 그렇지, 했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반발을 했지만 강행을 했어요. 맞아요. 그 약속대로 그렇죠. 차남과 셋째 딸에게는 25%씩 주고 막내딸에게 반을 주겠다. 2배보다 많은 50%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장남은 어떻게 보면 괘씸죄로 좀 지금 찍힌 거지. 예, 그런 아버지가 괘씸한 새끼 해가지고 그냥 그런 유언을 남겼다가 네네네. 다시 이제 몇 년이 흘렀나요? 한 5년 지난 후에 입장을 바꿔서 장남한테 또 갑자기 부동산 지분을 반을 또 주겠다. 새로운 내용의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이게 마지막 유언장이라면 효력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님. 사실 두 번째가 맞죠. 첫 번째 그쵸? 그 유언장은 새롭게 작성된, 그러니까 예전에 작성했더라도 그걸 언제든지 바꾸고 새롭게 작성하면 새로운 것이 더 유효하다.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 새로운 게 가장 최근 게 이제 효력이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그 두 번째 바뀐 것이 아버지의 그 제대로 된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속은 것이냐, 내지는 아버지가 치매와 같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장남이 찍혔는데 입장 바꿨을 때 장남이랑 공증 담당 변호사가 입회한 하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없었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언장이 새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해보면 내가 장남한테 너무 잘못했나? 그래도 내 첫째 아들인데 해가지고 이걸 바꿔줄 리가 없어 보여서. 그리고 좀 석연치 않은 거는 일단 유언장 작성했으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으로 받게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증여를 했어요 또. 다음 년도 2013년 7월에 증여할 수 있죠. 뭐 네. 그러면 뭔가 뭐 독촉이나 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의사가 바뀌었는지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면서 부동산이 증여가 됐어요. 장남에게 일단은. 근데 그 2달 후에 다시 이제 아버지가 장남을 상대로 이 부동산 돌려달라고 이제 소송을 또 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몸이 불편하셨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지금 이제 명확하게 내용에서 적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아버지가 처음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가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 장남 상대로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는 게 예. 지금 가장 모순적인 게 이제 두 번째의 그 유언 작성 행위하고 예. 그게 맞다 그러면 사실은 장남 상대로 해서 또 돌려달라는 소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부담부 증여였다 만약에. 네. 근데 장남이 자기한테 잘하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부담부 증여였는데 그 우리에게 내가 증여하면서 붙였던 부담을 니네가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네.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사실은 아버지가 치매가 있었던 것이 중간에 아마 모든 식구들에게 인정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딸, 셋째 딸인가? 딸이 성년 후견인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장남한테 잘하셨네. 부동산을 50%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내용의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을 당시에 치매라면 예. 그 이후에 소송을 어떻게 하겠어요? 치매인 아버지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치매 증상이 있을 때도 약간 그 기운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나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사실은 문제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네네. 치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유언장 작성했을 때 아버지가 치매라는 것을 입증해서 성공을 한다면은 예. 사실은 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원래 이 유언장을 받기로 돼 있던 사람, 그러니까 재산을 받기로 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고 아버지가 또 장남을 상대로 C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예. 이 상호간에 모순되는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네. 아버지가 치매였고 네.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딸이 이미 선정이 돼 있었었는데 예. 이 딸이 바로 그 장남 오빠를 상대로 그 부동산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신 냈다는 거죠. 이제 내막이 이제 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유언을 남기기 전에 장남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재산이 불공평하다, 너무 분배를 좀 제대로 해달라라고 했는데 예.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던 아버지가 첫 번째 유언했던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 장남이 말하는 대로 답변을 해줬다. 해서 아버지가 그 두 번째 유언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인감도 아버지가 변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등록한 인감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주민등록 철저하게도 했네. 네, 그러니까 장남이 아버지의 인감을 변경 등기해서 자기가 만들어준 새로운 걸로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다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때 그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 이제 셋째 딸이 아버지가 치매 그 당시에 두 번째 유언할 때 치매였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두 번째 유언장이 문제였다라고 해서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그 A 씨가 장남을 상대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소송 냈다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맞다. 그때 두 번째 유언장 작성했을 때 아버지는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유언장의 효력은 무효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딸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2심 판결이 그렇게 난 거죠. 1심에서.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연히 항소를 중요한 건. 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남이 항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수계라고 보통 불러요. 망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소송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소송을 이어받은 나머지 자식들과 장남 간의 상속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2심 판결에서 사실은 또 장남이 졌나 봐요. 근데 불복을 해서 상고를 지금 하고 있다. 대법원의 대법원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찌 됐든 장남이 네네. 참 질기네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질기고 사기를 친 거야 사실은. 사기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유언 그 했던 거를 기억을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 나한테 하나도 안 줄 거야. 너무 불공평하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인간 변경도 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계약을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증여 계약서 및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예. 장남이 그냥 자기 손으로 해버린 거예요. 예. 사실 굉장히 질이 안 좋네. 참 그러고도 지금 1심에서 그렇게 유언 무효가 판명이 났는데도 2심을 또 항소를 해가지고 이 아들이 장남이 예, 아니다 그래도 그게 맞다라면서 지금 또 불복을 해서 2심 판결을 신청을 했는데 2심에서도 또 똑같이 장남이 잘못했다라고 나왔는데도 또 지금 대법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은 그 인간의 그 디플리한 그 마음 안쪽까지 후벼 파보는 내재적인 접근이 가능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학도 수료를 하셨기 때문에 장남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아버지가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네. 치매 진단을 안 받았겠지. 진단을 안 받은 것이 치매 진단을 안 받으면 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의사결정이 문제가 말짱했다. 있었고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하면 그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따님이죠. 성년 후견인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입증할 만한 그렇죠. 그런 증거가 만약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렇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 A 씨가 망인은 지금 이제 말이 없죠. 말이 없고 안 계시기 때문에 성년 후견인 쪽에서 아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셨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장남이 생각하기에는 요거 이제 끝까지 가볼 만한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언장을 그 작성하게 만들 때 장남 그 B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또 많이 해가지고 공증 담당 변호사랑 같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유언의 효력이 어쨌든 강하게 좀 있게 하도록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아예 이걸 박자해가지고 변호사까지 그렇죠. 대동하고 그렇죠. 갔으니까 얼마나 그 그렇지.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지금 두 번이나 졌어. 소송에서 지니까 변호사 데리고 가자. 재산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재산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 우리도. 이렇게까지 위대한 법정 유산 좀 공방을 이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 분들이나 가능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남는 다 거 없을 수 있어. 상처뿐인 거지. 자, 그렇죠. 상처뿐인 영광이 뭐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 변호사 비용 가족 간에도 다 파탄 나고. 진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렇죠. 1심, 2심, 3심까지 다 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장남은 아마도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뭐 본인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 변호사한테 단단히 예를 들면 그렇게 법적 조언을 받고 이건 뭐 내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받아서 예. 그러면 뭐 이긴다는데 가야지. 이렇게 또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변호사들이 너무 요즘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소송을 부추긴 건 아닐까요? 참. 근데 아무튼 이 장남이 예. 참 아버지한테 몹쓸 짓을 해놓고도 반성이 기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년 후견인 제도. 저희가 늘 강조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런 상속 제도가 있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몇 번이나 또 강조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가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위대한 유산에 맡겨주시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의뢰 대행도 하나요? 상속 문제 아니 뭐 남겨주시면 연락처를 또 넘겨드리면 되겠죠? 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사랑해주신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청취자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쥐닭 잡는 온유월. 쥐닭 잡는 온유월. 잡는 온유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사적인 아이디인 것 같아요. 네. 노 변호사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듣고 왔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 굉장히 좋은 방송이죠. 좋은 방송에서 이렇게 타고 넘어와 주셨네요. 네, 좋은 방송에서 좋은 방송 듣고 다시 넘어와 주신. 네. 쥐닭 잡는 온유월님. 꾸준히 들어주시고요. 참고로 쥐닭 잡는 온유월님께 말씀드리면 8월 24일 오전 10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
그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설을 하겠지만 저도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말을 하겠죠. 예. 잘 들어주십시오. 아, 그날 뉴스쇼 나가신다고? 아니 그날은 뉴스쇼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 여기저기서 방송을 할 텐데 그 방송 중에 내가 나가는 게 있을 테니까. 쥐닭 잡는 오니월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사를 딱 제가 중요한 거를 지금 말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감안을 못했네요. 관심사를 간파하시고 우리 노예배사님이 추가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8월 24일입니다. 쥐닭 잡는 오니월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쵸. 쥐닭 잡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요. 자, 밥 잘 수준. 그리고 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것도 소식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아주 그 측근에게 들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뇨가 심한데 당뇨가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고 약도 이제 제대로 잘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약이 효과가 없어서 사실은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말이 객관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하, 그렇군요. 확인되지 않은. 쥐닭 잡는 온열님 특히 기억해 주세요. 네.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잘하시네. 당뇨 때문에. 쌀질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분해해서 그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MB님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검사 양반들을 쫙 보면서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네. 맞아. 그거 기억나요? 맞아요. 슬쩍만 보고 내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증언이나 진술을 다 동의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그걸 반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법정에 와서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뻔하기 때문에 그냥 다 동의해버렸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변호사들이 사실은 잘못인 것 같아. 변호사들이 그거를 다 하려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근데 그 사무실 변호사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2년치를 다 받았어요. 도대체 변호사님들 뭐 하시냐고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재판에 출석하나 출석하지 않아 우리 MB님이나 근혜님이나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해봤자 달라질 거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열심히 나오려고 해요. 그리고 정계선 부장판사가 그 담당 부장인데 되게 센 부장님이에요. 그 부장판사님은 얄짤 없는 분이시구나. 얄짤 없어요. 그리고 되게 태도도 아주 친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고 있대요. 그 부장판사한테 걸린 것을. MB님께서? MB님께서. 하필이면 왜 정기선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계선 잘 모르지. 이제 그 변호사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정계선 부장은 사실 옛날부터 운동도 했던 사람인데 수석으로 사법시험하고 합격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좀 세요. 그래서 그 절차적 정당성이 되게 잘 따지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피고가 지금 최소한의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네가 감히 근혜 씨처럼 안 나와 이래버리면 그래서 그때 한번 그랬잖아요. 한번 안 나온다 했다가 혼났잖아.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미 MB님한테 다 얘기했겠네요. 지금 안 나가시면 큰일 난다고. 옛날에 그래서 자기가 다시 깨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건 뭐 옛날 얘기고. 네네네. 어쨌든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다.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MB로부터 사실은 수임료 많이 받았는데 수임료만큼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다들 욕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뒷얘기입니다. 이건 다 뒷얘기예요. 학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나의 따끈따끈한 뒷얘기. 네, 쥐닭 잡는 오니월님을 위한 맞춤 토크 저희가 또 해드렸고요. 자, 밥 잘 사주는 오빠님도 남겨주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역시 김현정이네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항상 잘 듣고 있었는데 팟빵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내용도 알차고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들도 해주시니 더 좋네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많이 홍보할게요. 라고 밥 잘 사주는 오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혹시 아는 오빠신가요? 아시는 오빠들은 아니죠? 아시는 오빠들인가요? 밥 잘 사주는 오빠. 네, 밥 감사드리고요. 우리한테 밥을 사준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원을 해달라고. 후원 언제나 땡큐고요. 채씨, 감사합니다. 네. 인문명인 님도 인문명인. 무슨 뜻이에요? 두 분 다 모르고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인문 쪽이 굉장히 자기가 명인이란 얘기인 건지. 아무튼 이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안희정 관련 내용 듣고 써주셨는데요. 변론의 기술이랄까요. 법적에도 변한 게 없네요. 20년 전과 옛말에 경찰, 세무, 변호사, 의사 한 명씩은 있어야 세상살이가 편하다고 들었는데 80년대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댓글 많이 쓸 듯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감사. 예, 우리 뭔가 앞으로 댓글에서 굉장히 강하게 뭔가 좀 얘기들 또 해주실 것 같아요. 예. 80년대 이 얘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연세가 좀 또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저랑 비슷하시겠네요. 80년대. 80년대. 네. 이분도 이제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예, 그런 날카로운 댓글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 올라가다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나라, 어디를 날아 올라가신 거지? 모르겠어요. 이 팟캐는 간첩 접선 팟캐임. 이 팟캐를 듣는 사람들이 신기함. 어떻게 알고 듣는 거죠? 저는 보세요. 심심해서 팟캐 순위 1000등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있었음. 저희가 굉장히 못 나가던 시절에 아니 근데 요즘에 잘 나가는데요. 아니야 기복이 있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300등대에 올라갔다가 네. 오늘 보니까 또 뭐 900등대가 있고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휴가 가셨나봐. 저희가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더 신기해요. 그 1000등까지 언제 내려갔다 오셨어요? 되게 할 일이 없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 종합을 1000등까지 내려가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300 몇 계단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 1000등까지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우리를 왜 교육 이쪽에다가 넣어놔서 그래요. 교육 기술. 근데 거기는 시사 이쪽으로 넣으면 박 터져가지고 저희 바로 순위 더 떨어져요. 왜요? 전체 순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이제 분야별 순위도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해요? 찾지를 못하는데. 아니에요. 분야도 그래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름 시사 카테고리로 옮기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우리가 올리고 싶다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 팟빵 쪽에 허락받고. 허락을 또 받아야 돼요? 네. 팟빵은 어디에 도대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얼굴 좀 보자. 팟빵 얼굴 보고 싶으세요? 아니 왜냐면 네. 너무 팟빵 갑질 아니야 이거 진짜? 팟빵이 사실은 근데 새로운 권력입니까? 갑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팟빵이 갑이지. 팟빵한테 잘해야지 저희 나중에 팟빵한테 이쁨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팟빵의 시대는 지났다. 네. 유튜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맞다 그러면 또 바로 팟빵 관계자 얼마 전에 만나셨다면서. 네, 얼마 바로 만나면 팟빵 미팅 갔다 왔어요. 그래 왜 뭐라고요? 왜 혼났어요 우리? 뭐 여러 가지 잘 듣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좀 죄송해요. 다시 아까 말 잊어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그랬어요. 아이고 어쨌든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 잘 업로드가 되고 있는 우리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잘 들어주시고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도 사상 최초로 40도를 가까이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 관리를 또 잘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매주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고 열불나고 할 때 좀 네. 시원한 수박 하나 드시면서 네. 시원한 카페나 아니면 집에서 에어컨 쐬시면서 저희 노두유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그만큼 좋은 피서가 요즘에 없죠. 실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노캉스라고 노두유 들으면서 바캉스를 노캉스를 좀 지내보시는 걸 저희가 또 권장해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